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지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생물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식품생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생물유기화학은 1학기, 2학기, 1년으로 이어지는 과목이고 식품생화학 역시 1학기, 2학기, 1년짜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물유기화학은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고 식품생화학은 3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둘 다 이제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수업을 이수하기 이전에 기초 과학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한 기초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두 과목에 대한 수업 방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생물유기화학과 식품생화학 과목 둘 다 저희 과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식품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식품을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화학적인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전공 기초 과목에 해당됩니다. 두 과목 다 기초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들이 많이 있고요. 그 교과서들 중심으로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들을 알기 위한 과목이라서 거의 강의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흐름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르고요.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의 강의 내용이 중요했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나, 그러면 좀 길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한 20분 정도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 이내로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날 때에는 강의 내용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그날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수업 중간중간에 어떤 활동이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위한 활동은 많지는 않은데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러 변형을 통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제가 과제를 내주고 있고요. 그럼 거의 매 주마다 과제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의 경우에는 일단 교과 과정 구성 자체가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가 설명이 되고요. 그 반응을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 반응을 이해하는 게 교과 과정이에요. 근데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학의 구조식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로 구조를 그리는 건 저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해야 이제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제를 할 때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그리게 하고요. 근데 그거를 종이를 출력해서 제가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파일화해서 사진을 찍던 요즘 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캔을 뜨건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클래스에 과제를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교수님께서 주시는지요? 연습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전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 중에서 연습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이제 복습을 하게 되고요. 모든 연습 문제를 제가 다 커버하지는 수는 없고요. 그중에 어려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혹은 학생들이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세요? 평가 방식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있고요. 유기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화학 수업의 경우에는 과제보다는 중간에 제가 한 학기 한두 번 정도씩 퀴즈를 더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과제에 대한 점수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연습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제가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사실 채점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냥 이게 꼭 다 맞아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복습을 하기 위한 툴로서 제가 연습 문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학생들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예 평가에는 점수는 들어가죠. 제 시간에 냈는지, 이거는 점수를 제가 배점을 주고서 이제 최종 학점에는 반영은 되는데, 연습 문제가 랜덤하게 제가 확인해서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 했던 거를 제가 파일을 열어봐요. 그러니까 제출한 친구들은 일단 어느 날 자기께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는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평가 때도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기화학 과목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제가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서 기말고사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평가가 어려우면 이제 기말고사에 조정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많다 보니까 평가는 가능은 하고요. 이제 생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도 어떤 여기 반응에 대한 그냥 어떤 계산보다는 전반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생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서술형 이제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점수 차이가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생화학은. 이 클래스를 활용하신다고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메뉴도 사용하시는지? 이 클래스 공지사항 같은 거 무슨 시험 강의실 뭐 휴강을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다 모두 이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혹시 부득이한 경우로 휴강을 하게 되면 보강 날짜를 학생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될 때 혹은 아니면 시험 보는 시간을 결정할 때 그럴 때 이 클래스에 제가 투표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질문이 있는 경우도 이 클래스에 학생들이 쪽지를 이용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답을 주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수업의 경우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수업이 있는 경우는 학생들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 클래스에 이제 학생들이 열린 게시판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바로 채점하고 나서 그 점수를 올리면 공지를 하고요. 그럼 학생들이 본인 자기 개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상대적인 점수가 중요하니까 제가 게시판 공지사항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 그다음에 전체 점수 분포도를 같이 공지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워낙 제 강의는 한 과목당 50명 전후의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기는 어렵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수업 끝나고 근데 책을 들고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답을 해주고 그런 질문이 좀 중복되는 질문이면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추가 보강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시험 보기 전에는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유기화학, 생화학이 저도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고요. 지금은 또 가르치면서도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하는 아주 기초하는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그래서 식품에 필요한 유기화학, 식품에 필요한 생화학을 이제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화학, 생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유기화학은 기본적인 어떤 그 반응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정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대신에 이제 유기화학 과목이 생화학 마찬가지인데 두 과목 다 어렵게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전공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공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식품공학과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 한해서만 제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화학, 생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유기화학은 이 2학년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말 식품 전공하고 관련이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챕터 끝날 때마다 이 내용이 실제 식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 저희는 생화학이랑 유기화학 수업을 화학과, 이제 저희 농대여생 농화학과, 그러니까 식품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아닌 데에서 배웠어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이제 학생들의 난이도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게 저는 가장 큰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왜 플립드 러닝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먼저 좀 공부를 해오고 그다음에 저하고 풀이를 하게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유기화학도 그렇고 생화학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뭐 이게 학생들이 너무 많고 조교의 문제도 있고 저의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좀 그게 플립드 러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연습 문제를 직접 수업 시간에 같이 좀 풀어가면서 어려운 거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